자, HLB 비긴 어게인입니다. 비긴 어게인. 이 비긴 어게인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결국은 HLB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 5년 내 5개 항암제, 첫 번째 스타트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첫 번째 스타트는 좀 늦어질 수 있어도 결국은 5년 내 5개 항암제 요런 목표만 완성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봐도 될 만한 시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실체가 있는 약이죠. 실체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지금 HLB만큼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없는 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세상에 나오게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그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 신약이 하나 나온다는 게 정말로 어렵죠. 지금 정말로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없다시피 할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을 많이 하죠. 기술 수출을 많이 하지만 임상 이상에서 또는 임상 이상에서 전임상에서 기술 수출을 많이들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기술 반환도 정말로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만큼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다가 임상 이상 정도 갔다가 진행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뭔가 독성 있다 어쩌고저쩌고 효과가 별로다 뭐 이래서 지금 결국은 다시 기술이 반환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말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정말로 어려운 게 신약 개발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보세라닙은 실체가 있는 약이죠. 실체가 있는 그런 약을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적응증 2개가 승인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간암 부분과 위암 부분 이 단독으로 2개가 승인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자, 그런 약이다 보니까 지금 위암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지만 위암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은 5년 내 5개 항암제가 순차적으로 보통 이렇게 나올 텐데 첫 번째가 조금 삐끗하고 있습니다. 약간 삐끗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게 엎어진 건 아니죠. 지금 엎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선낭암하고 위암 2차 그리고 간암 가장 기대되는 간암 부분 대장암 부분도 있죠. 교모세포전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단추가 조금 끼워지는 게 좀 늦어질 뿐이다. 그렇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뭐 회사에서 상당히 그런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좀 더 솔직하게 뭐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다 이렇게 볼 때다. 이제는 뭐 그렇게 볼 때입니다. 이제 3월 달도 다 지나갔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시기가 좀 늦어질 뿐 결국은 5년 내 5개 항암제라는 이런 이 HLB의 캐치프라이즈가 바뀔 이유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약이죠. 실체가 있는 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고 가면 되겠죠. 그 부분을 보고 가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HLB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파이프라인이 이렇죠. 위암 부분, 간암, 선낭암, 난소암 질환 아필리아, 교모세포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암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뭐 진행이 되겠죠. 데이터 수집이 좀 늦어지고 있다. 수집을 다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부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마입의 조합이다 보니까 이 간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티센트리 조합하고 키트루다 조합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간암 부분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은 최고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거죠. 될 겁니다. 아주 큰 부작용이나 아주 큰 치료의 효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고 이제 전 세계는 부자보다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바이든 케어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죠. 그리고 위암 1차 치료제 이제 가져올 예정이죠. 이런 소식도 이제 조만간 또 나오겠죠. 이런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은 이 상당한 파이프라인의 에너지가 또 쌓이게 될 겁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 4.2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량한 부분 지금 뭐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죠. 완전간의 소식도 나오고 표준치 혁신 치료제로 지금 희귀의약품으로 또 지정을 받았죠. 지금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필리아 뭐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약이니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모 세포종 3.8조짜리죠. 아직까지 20년 동안에 새롭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뮤노믹에서 ITR 1000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주가가 좀 지금은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나올 수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못 가서 실망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회사가 이제 투명하게 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주주분들이 듣기가 거부가 힘든 그런 영상들을 왔다 갔다 했죠. 거의 뭐 아주 많이 힘들었죠. 제가 뭐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런 데미지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럽니다. 워낙에 믿음이 강했었다 보니까 진양호 회장에 대한 믿음도 정말로 강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진양호 회장은 다 맞다.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진양호 회장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을 해왔었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2.16 사태 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뭐 제가 좀 오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지나간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년 내 5개 이상 항암제 출시 지금 위암과 난소암, 선낭암, 간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요거가 좀 늦어지는가 보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될 가능성이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낭암하고 간암 부분이 정말로 기대되는 이 두 가지죠. 난소암 부분 이제 이것도 아주 기대가 되긴 하지만 얘는 지금 기술 도입을 한 부분이니까 얘는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ITH 진행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이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암 부분도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 중에 5년 내 5개 이상 항암제 지금 보고 계속 진행하고 있죠. 항서제약과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항서제약이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을 또 등에 업고 캄넬주맙을 또 등에 업고
그렇게 서로 이제 서로 등에 업고 달리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딱 나오게 되면은 재평가되는 거는 반드시 되겠죠. 반드시. 지금 항서제약이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위안 부분 가지고 주가를 10배 가까이 올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남이 나왔죠. 자, 그렇게 10배 가까이 올렸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 기업이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이제 가치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로 가도 이제 서울만 가면 되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테슬라에서 100억을 벌어서 퇴사한 그런 사람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금 월급으로 계속 저금을 해서 얘도 계속 적자였죠. 테슬라 계속 적자를 보다가 뭐 2018년도에는 뭐 회사가 없어지네 만에 그런 소식까지 나왔죠. 2019년도에도 이 적자를 갖다가 1년에 1조씩 보는데 이게 회사냐? 이 뭐 하는 거냐? 맨날 말로만 일을 하고 이거 뭐 되잖아. 이런 상황이었지만 계속 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구글 엔지니어는 믿을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지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뭔가를 믿었겠죠. 그리고 이제 뚝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버틴 것도 아니고 버티면서 계속 투자를 해봤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 금액이 점점 많아져서 성공을 하니까 크게 올라갔죠. 아주 엄청난 재평가가 되면서 손에 100억을 쥐어버렸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으니 늦어진다 그러면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 어쨌거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렇게 좀 바라볼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위암이 엎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낮은 위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 가남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암은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가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선낭암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주가 위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당히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약은 성공을 할 가능성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중에는 가장 그 가능성이 큰 약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